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3입니다. 오늘은 하이퍼부스트 엣지보다 먼저 최고의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슈퍼블라스트 1이 출시했던 그 시점이 바로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처음 시작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슈퍼블라스트 1의 미드솔 폼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단부에는 당시 아식스의 최상위 레이싱화였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엣지 플러스에 사용되어졌던 FF 터보 미드솔 폼이 사용이 되어져 있었고, 하단부에는 FF 블라스트 플러스라는 미드솔 폼이 사용이 되면서 당시 러너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 바로 슈퍼블라스트 1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에 미드솔 폼을 FF 터보 플러스 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당시 파리올림픽 칼라를 입힌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8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4일에 슈퍼블라스트 3가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사실상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가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군침을 흘리는 경쟁 브랜드들이 아주 많아졌고요. 그래서 뒤늦게 경쟁적으로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를 시장에 막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원조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인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3가 과연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수성해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은 이중구조 미드솔로 되어져 있습니다. 상단부에 사용된 이 FF 립이라고 하는 미드솔 폼은 아식스의 가장 최상위 레이싱화, 바로 메타스피드 레이에 사용된 바로 그 미드솔 폼이 바로 이 FF 립이라고 하는 미드솔 폼입니다. 이번 슈퍼블라스트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격적으로 슈퍼블라스트 3에 적용이 되어졌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FF 립 폼의 특징은 첫 번째가 울트라 라이트, 너무너무 가볍고요. 두 번째, 소프트, 매우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리턴, 반발력이 뛰어나다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FF 립 폼입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드솔 폼은 아식스의 미드솔 폼의 하이어라키 중에 세컨더리 폼 또는 캐리어 폼이라고 하는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드솔 폼이 바로 FF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입니다. 일반적인 EVA 폼에 올레핀 블럭 코폴리머라고 하는 소재를 혼합해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FF 블라스트보다는 15% 정도 더 가볍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EVA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바로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FF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이에요. 지면과의 접점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미드솔 폼 전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 폼 중간에는 플레이트가 없는 넌플레이트 타입이다.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6.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8.5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슈퍼블라스트 3에 사용된 어퍼는 엔지니어드 우분 어퍼를 사용했다라고 아식스에서 밝히고 있고요. 모노메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해, 가볍고 그러면서도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견고하게 발등을 잡아주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3의 발목 카라 부분과 힐 카운터 안쪽에 있는 힐 패딩을 살펴보시면 아낌없이 락다운에 꼭 필요한 패딩의 양이 두툼하게 안에 사용이 되어져 있다. 락다운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희한하게도 아식스의 러닝화를 신어보잖아요. 이 발목의 카라가 복숭아뼈를 친다거나 아니면 힐 카운터 쪽이 뒤꿈치를 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슈퍼블라스트 3 역시 이 발목의 카라 부분이나 힐 카운터 부분에 핏이나 패턴에 있어서 거슬리는 부분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딱 보면은 이 설포의 소재는 아주 소프트하면서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네오프렌 소재를 일체형으로 써가지고 신발의 내측과 외측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신을 때 쭉 잡아당기면 굉장히 신축성 있게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설포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잘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설포 위쪽에 놓여지는 슈레이스의 압박감은 완벽하게 걸러준다. 어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슈레이스가 통과하는 아일릿의 구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퍼에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터널이 보이죠, 여러분? 딱 봤을 때는 이 터널로 해서 슈레이스가 묶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구조인데 이 발등 쪽에 첫 번째 터널과 두 번째 터널은 슈레이스가 통과하는 게 맞아요. 슈레이스가 어퍼의 윗부분 터널로 묶여지기 때문에 압박감이 좀 덜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 어퍼 상단부에 있는 터널로 슈레이스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구멍이 뚫려 있는 아일릿으로 견고하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의 고정력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아일릿의 구조도 설계를 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아웃솔인데요. 아식스의 고내구성 고무 소재인 아하 플러스, 그러니까 아식스 하이 어브레이전 러버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고내구성 러버 소재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면 전체에 사용하지 않고요. 마모가 심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해서 중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웃솔의 구조에 있어서 아식스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식스에서는 트램펄린 팟 구조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웃솔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FF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이 미드솔의 소재가 온폭 들어가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눈에 띄실 거예요. 특히 이 포어프 쪽에 보면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중앙 부분은 반대로 볼록 튀어나와 있죠. 바로 이 미드솔의 중심부가 달릴 때 압축됐다가 튕겨져 나오는 그런 트램펄린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아식스에서는 트램펄린 팟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트램펄린 팟의 구조가 미드솔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바닥면에 있으니까 제가 아웃솔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슈퍼블라스트 3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1g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착화감과 주행질감 설명하기 전에 최근까지 출시하고 있는 아식스의 이 러닝화 미드솔 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슈퍼블라스트 2가 출시되는 시점 정도만 해도 미드솔 폼이 그렇게 막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도 저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설명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 또는 가장 비싼 거, 가장 저렴한 거,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그냥 쭉 설명하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아식스의 러닝화 라인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블라스트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김에 최근까지 출시했던 아식스의 러닝화 미드솔 폼들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심플하게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짠! 오늘 저희가 슈퍼블라스트 3의 이 미드솔의 느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두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좌측에 보이는 모델이 바로 메타스피드 레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메가블라스트입니다. 왜 이 두 모델을 제가 가져왔냐? 이 메타스피드 레이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FF 리폼이 전장에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화면 우측에 있는 메가블라스트에는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새로운 미드솔 폼이 전장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미드솔 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 두 개를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두 모델의 미드솔 폼의 물성의 특징을 우리가 안다면
이 두 모델의 미드솔 폼이 이중 구조로 사용되어져 있는 다른 파생 모델의 느낌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먼저 메타스피드 레이에 사용된 FF 립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F 립 폼은 현존하는 모든 레이싱화에 사용된 미드솔 폼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탱글탱글한 미드솔 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타스피드 레이의 중량은 122g에 불과하고요. 대신 정상 소비자가도 43만 9천 원으로 엄청 하이엔드 제품이죠. 반면에 화면 우측에 있는 메가블라스트 한번 알아볼게요. 이 메가블라스트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FF 터보 스퀘어드 폼이 전장에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블라스트도 슈퍼블라스트 3와 마찬가지로 미드솔 사이에 플레이트가 삽입이 안 되어져 있는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예요.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5mm.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량은 223g에 불과한 넌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가 바로 메가블라스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이 적용돼 있어서 그런지 가격도 29만 9천 원으로 굉장히 높은 고가에 해당하는 모델이 바로 이 메가블라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의 물성의 특징은 탄탄하면서도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새로운 미드솔 폼이에요. 실제 신어보시면 이 FF 립 폼과 FF 터보 스퀘어드의 미드솔 폼의 물성의 차이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첫 번째 그룹을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이 바로 FF 립 미드솔 폼을 채용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모델이 바로 메타스피드 레이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모델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델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리고 마지막 가장 우측에 있는 모델이 오늘의 주인공인 슈퍼블라스트 3입니다. 지금 현재 아식스의 러닝화 라인업 중에 FF 립 미드솔 폼을 적용하고 있는 모델은 이렇게 4모델밖에 없어요. 그 중에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와 스카이 도쿄는 FF 립 폼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FF 립 폼이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FF 립 폼이 바닥과 맞닿는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량의 소프트하면서 탱글탱글한 FF 립 폼의 위치에 따라서 신었을 때 느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슈퍼블라스트 3는 FF 립 폼을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 위치를 해놓고 바닥면에는 FF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세컨더리 폼을 바닥에 위치를 해놓는 거죠. 안정성과 내구성은 충분히 끌어올리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FF 립 폼의 느낌은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아식스의 의도가 담겨있는 모델이 바로 슈퍼블라스트 3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짠! 이번엔 두 번째 그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메가블라스트 그룹이에요. 이 메가블라스트에는 전장에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이 사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모델이 소닉 블라스트라고 하는 러닝화인데요. 작년에 출시를 했죠. 하단부에는 노바 블라스트 5에 사용된 FF 블라스트 맥스라고 하는 폼을 세컨더리 폼 또는 캐리어 폼으로 놓음으로 해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기하고 상단부에는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미드솔 폼을 위치함으로 해서 탄탄하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그러한 물성을 구현해낸 게 바로 이 소닉 블라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식스의 전략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이 FF 립이라고 하는 초경량의 부드러우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탱글탱글한 미드솔 폼을 개발을 하면서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스카이 도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슈퍼블라스트 3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슈퍼블라스트 3에 적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FF 립 폼이 가지고 있는 경량성과 소프트함과 탱글탱글함을 슈퍼블라스트 3에 이식시키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블라스트 3의 주행 질감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다. 즉, 이 슈퍼블라스트 3는 기존의 슈퍼블라스트 1과 슈퍼블라스트 2가 갖고 있었던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은 그러한 계열에서 방향을 바꿨다. 반면에 이 슈퍼블라스트 1과 2의 시그니처와도 같던 가벼우면서도 탄탄하고 반발력이 좋은 장거리 트레이닝용 러닝화로서 최고로 손꼽히던 이 슈퍼블라스트의 명성은 메가블라스트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메가블라스트의 전장에 사용된 FF 터보 스퀘어드의 물성은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슈퍼블라스트 2의 물성과 엄청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슈퍼블라스트 2에서는 이 가볍고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은 느낌을 어떻게 구현해냈냐면 바닥면에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를 놓고요. 상단면에는 FF 터보 플러스를 넣어서 조합으로 그러한 탄탄하면서 좋은 반발력을 구현해냈다고 하면 아식스가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미드솔 폼을 개발해내면서 메가 블라스트를 통해서 하나의 미드솔 폼으로도 유사한 탄탄함과 반발력 그리고 가벼운 그러한 물성을 구현해내게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식스가 작년에 FF 리폼과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물성이 서로 다른 폼을 동시에 개발해냈을 때 이미 아식스는 이러한 제품의 라인업의 분할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전에 리뷰해드렸던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라는 모델을 제가 이 가운데 놨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좌측에는 메가블라스트를, 그리고 화면의 우측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슈퍼블라스트 3를 이렇게 위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하이퍼부스트 엣지 리뷰를 올려드렸더니 댓글에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3와 비교해주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 굉장히 여러 개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슈퍼블라스트 3의 착화감 및 주행질감 테스트를 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와 미드솔의 경험이 더 유사한 건 메가블라스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메가블라스트에 사용된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의 물성과 하이퍼부스트 프로의 미드솔의 물성이 엄청 유사합니다.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느린 페이스로 조깅할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트레이닝할 때 반발력이 뛰어나게 느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메가블라스트의 FF 터보 스퀘어드와 하이퍼부스트 프로 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슈퍼블라스트 3에 사용된 FF 리폼은 이 메가블라스트의 FF 터보 스퀘어드나 하이퍼부스트 프로 폼과는 경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FF 리폼의 물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의 물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 물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아디다스는 하이퍼부스트 엣지를 출시할 때 슈퍼블라스트 3랑 경쟁하려고 제품을 출시했을까요? 메가블라스트랑 경쟁하려고 출시를 했을까요? 요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또 일부 유추는 가능합니다.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29만 9천 원이에요. FF 터보 스퀘어드를 처음 출시하면서 굉장히 고가 전략을 펼친 거죠.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폼을 전장에 적용한 메가블라스트는 고가의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딱 포지셔닝을 한 거죠. 29만 9천 원.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슈퍼블라스트 3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25만 9천 원이에요. 반면에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는 24만 9천 원에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으로 놓고 보면 하이퍼부스트 엣지는 슈퍼블라스트 3랑 경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는 가격이 24만 9천 원인데 미드솔의 느낌이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고 가볍다.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32g. 반면에 슈퍼블라스트 3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25만 9천 원으로 24만 9천 원인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보다 가격이 만원 비싸죠. 하지만 FF 리폼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1g으로 232g인 하이퍼부스트 엣지보다 11g이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FF 리폼이 가지고 있는 초경량의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말랑말랑한 그 느낌을 슈퍼블라스트 3는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시면 약간 나는 부드럽고 컴포터블한 편안한 미드솔의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면 슈퍼블라스트 3로 가셔야 되고요. 반면에 나는 말랑말랑한 탱글탱글한 미드솔은 출렁출렁하는 것 같아서 나와는 맞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탄탄하고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이 좋다 라고 하시면 하이퍼부스트 엣지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드솔의 물성의 차이만 꿰뚫고 있어도 제품이 어떤 느낌일지는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착화감 및 주행질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부분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슈퍼블라스트 3의 착화감 및 주행질감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테스트는 동일하게 여의도공원에서 제가 10km를 테스트를 했고요. 6분 20초, 6분, 5분대의 조깅 페이스에서 이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의 느낌을 먼저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분대로 접어들었을 때는 반발력이 어떤지를 이제 느껴보려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죠. 딱 슈레이스를 묶고 딱 일어섰는데 슈퍼블라스트 3의 어퍼의 착화감이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느낌상은 슈퍼블라스트 1을 신었는지 슈퍼블라스트 2를 신었는지 아니면 슈퍼블라스트 3를 신었는지를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느껴보잖아요. 그러면 이 어퍼의 3차원적인 공간감에 있어서는 정말 차이를 구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전작의 우수한 어퍼의 착화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정말 너무 편하면서도 견고하게 발등을 잡아주는, 그래서 장거리용 슈퍼 트레이너에 최적화된 어퍼의 핏을 슈퍼블라스트 3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제 착화감 및 주행질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미드솔 폼의 느낌. 왜냐면 이번에 슈퍼블라스트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작에 사용되어졌던 FF 터보 플러스가 FF 리폼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장 많은 경험의 차이는 미드솔 폼에서 나올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 걸음을 딱 걸었는데 이건 FF 립이다.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드솔 폼이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러너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 폼의 느낌이 너무 좋으실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작인 슈퍼블라스트 1과 슈퍼블라스트 2의 그 가볍고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폼의 느낌을 사랑하는 러너들 입장에서는 슈퍼블라스트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된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6분 20초 페이스부터 6분 10초, 6분, 5분대로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조깅 페이스로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미드솔 폼이 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서 탱글탱글하게 발바닥에서 받쳐주는 느낌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바블라스트 5의 FF 블라스트 맥스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 조금 더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6분 20초, 6분 10초, 6분 이렇게 느린 페이스로 뛸 때에는 약간은 출렁이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은 탄탄하고 반발력이 있는 쪽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슈퍼블라스트 3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 미드솔의 물성의 차이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페이스가 빨라지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4분대로 접어들어서 페이스가 빨라졌을 때는 아무래도 미드솔이 지면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짧은 시간 지면을 박차고 뛰게 되면 방금의 그 탱글탱글함에서 오는 약간의 출렁거림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4분대로 달렸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반발력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4분 30초 페이스로 빠르게 달릴 때의 미드솔의 느낌만 놓고 보면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좋은 메가블라스트나 아니면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의 느낌보다는 저는 빠르게 달릴 때는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의 느낌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4분대 페이스로 아주 빠르게 장거리를 달리는 지속주 훈련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저는 슈퍼블라스트 3를 신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km나 20km, 그러니까 하프 거리 미만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즐겁게 편한 페이스로 조깅 페이스로 달린다고 하면 저는 메가블라스트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또는 하이퍼부스트 엣지를 선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디자인이 전혀 다르니까요. 그만큼 이 슈퍼블라스트 3의 미드솔 폼의 느낌은 아주 소프트하면서 말랑말랑한 폼이었다가 페이스가 빨라지면 훨씬 더 반발력이 좋은, 마치 메타스피드 레이를 신은 것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을 주는 레이싱화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폼으로 변신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많은 모델들을 가격으로만 놓고 어떤 게 가장 좋냐, 어떤 게 가장 나쁜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미드솔 폼의 경험의 차이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 FF 리폼을 채용하고 있는 메타스피드 레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슈퍼블라스트 3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한 느낌이 더 강한 그러한 미드솔의 경험을 주는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을 채용하고 있는 메가블라스트나 소닉블라스트,
또는 하이퍼부스트 프로폼을 채용하고 있는 아디다스의 하이퍼부스트 엣지처럼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있는 그러한 경험을 주는 러닝화 그룹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경험을 선택하는 거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게 비싸고 탄탄하고 반발력이 있는 건 좀 가격이 낮구나 이렇게 보실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리뷰해드린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3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25만 9천 원입니다. 오늘은 아식스가 새롭게 출시한 슈퍼블라스트 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마다 새로운 미드솔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한 다양한 러닝화들이 나오는 건 너무 좋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모델이 왜 나왔는지, 이 모델의 특징은 뭔지, 어떤 때 신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브랜드가 자세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막상 구매를 하려고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부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